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충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충열전의 대략적인 어떤 영웅 일대기의 전형성의 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줄거리를 살펴보고 유충열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적 출생을 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부분이 이제 발단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본문 내용은 발단 다음인 전개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각설이라 라고 시작을 해요. 각설하고 이런 내용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각설이라는 것은 밑에 뜻이 나와 있지요. 주로 글 따위에서 뭔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에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각설하고 앞에 것들은 뭐 차치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각설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까 이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이때 정한담 최일기가 유주부를 참소하여 라고 했어요. 최일기는 누구냐면 정한담의 부하고요. 정한담은 그 위에서도 나왔었지만 유충열의 아버지 유심이 정원주부라는 벼슬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주부는 유심입니다. 유충열의 아버지고요. 그래서 정한담과 이 최일기가 나쁜 사람들이 유주부를 참소, 제가 없는데 제가 있는 것처럼 천자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적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양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나와 있던 줄거리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별당으로 들어가 옥간도사라는 거는 정한담은 악당이지만 이 악당의 또 조력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악당의 조력자인 옥간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묻는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묘책을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울 방법을 물어본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자를 도모한다. 이 천자는 황제거든요. 그래서 천자를 제거하고 황이 오르려는 야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국공신의 후예인 이 유충렬을 귀양을 보냈으니까 천자를 보필할 신하가 없잖아요. 충신이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천자는 어리석고, 그래서 이 천자를 제거하고 이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한담과 최일기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한담과 최일기의 이 조력자인 옥관도사가 천기를 자세히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천기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기운인데요. 보통 고전 소설을 보면 천기를 맨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앞에 운세를 내다볼 때 볼만한 것들은 하늘의 그러니까 별자리의 어떤 위치나 그런 걸로 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천기를 본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하늘을 보고 주로 밤에 별자리가 어떤 식으로 이동했고 어떤 별이 유달리 밝게 빛나고 뭐 이런 것들로 앞으로의 운세를 점치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인물이 영웅 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유달리 반짝이는 별이 있다거나 누군가가 죽으면 별이 막 유성처럼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전소설에서 가장 자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 전개 방식 중에 하나고 소재니까 그런 천기를 본다라는 것의 의미를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옥간도사가 천기를 자세히 바깥에 가서 막 살펴보더니 운세를 점쳐보더니 요사이 밤마다 살펴보니 두려운 일이 황성이라는 지역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한담이 문이라는 것은 물어본다라는 뜻이죠. 물어보서 말했어요. 두려운 일이 하오니 무슨 일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옥간도사가 무슨 일이냐면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되 그 중에 유심의 집에 비쳤으니 유심은 비록 영경이라는 곳으로 기양을 갔으나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 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삼태성이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곰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황성이라는 곳에 비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심의 집에 뭔가 별이 비쳤고 거기에서 영웅이 태어났다. 신기한 영웅, 즉 유충열이 황성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뭔가 지금 황제의 자리를 황제를 쫓겨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대책 자체가 도마는 그런 방법이 어려울 것 같다. 유충렬이라는 새로운 어떤 인물이 영웅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옥간도사가 본 거죠. 그래서 이거고 보니까 정한담이 이 말을 듣고 외당이라는 것은 사랑채입니다. 어떤 그 집에서의 어떤 사랑채에 나가가지고 작은 남자들이 머무는 방이죠. 도사하던 말을 일기더러 일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일기입니다. 최일기더러 말을 하니까 일기가 대답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사가 신기함이 천신에 지나다. 하늘의 신령보다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이 옥간도사라는 정암담의 조력자가 굉장히 뛰어난 도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있다 하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다. 황공하다라는 것은 뜻이 좋다가 아니고 뭔가 이 뛰어난 옥간도사의 말은 하늘의 신령보다도 뛰어나고 그 말에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섭고 뭔가 뭔지 알 수 없는 그 신기한 영웅이 기세에 질에 눌려가지고 황공하다,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담이 뭐라고 했냐면 계속 내가 생각해보니까 유충일 아버지가 연만하되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형산에 산제하여 자식을 얻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그 중국의 유명한 그 형산에 가서 산에 제사를 지내서 치성을 드려서 유충열이 태어나서 비범한 출생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얻었다 하더니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니 의심하건대 아마 그는 유심의 아들인가 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일기가 뭐라 했냐면 만약에 그 말이 틀림없이 확실히 그렇다면 그 유심의 집을 함몰해버리자. 아예 다 무너뜨려 없애버리자. 후환이 없게 하면 오를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파악을 했었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삼태성이 황성에 미쳤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추가를 해보겠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유충일의 특징 자체가 적강소설이고 이원적 공간 구성으로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천상계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어떤 적강화조가 잘 드러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에 있는 천상계의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착한 사람과 익성예라는 성은 별성자입니다. 악인이 있었는데 서로 대전하다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추방돼요. 그게 누구냐면 지상의 유충열과 정한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적인 구조죠. 천상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적강이라는 것 자체 의미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하강하는 거고 귀양간다고 얘기했었죠. 화소라는 거는 이야기화 소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양가는 소재인데 천상이라는 세계와 지상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천상에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이게 이분법적인 어떤 배경 아까 얘기했지만 이원적인 공간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미쳤다 이 부분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만약에 그러면은 그 영웅이 유sem의 아들이 유충열이 영웅이고 유충열이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유심의 아들이 영웅이고 우리의 계책을 도모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유심의 집을 아예 다 없애버리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한담은 옳다 하면서 그날 삼경에 가만히 승산부에 나와 나조 15명을 빼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쓰는 것이네요. 그래서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놓고 화약 심지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삼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것도 고전 소설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경, 2경, 3경, 4경, 5경인데 초경은 이제 밤이 시작되는 시간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4경은 새벽 1시에서 3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4경을 헤맨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잃고 뭔가 그 사람의 의식이 없거나 하는 경우를 사경을 헤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사경이에요. 새벽 1시에서 3시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때도 깨어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보통 옛날 사람들은 다 일찍 해가 지면 잠들고 1시, 3시는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경을 헤맨다라는 것이 어떤 기절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라는 것을 사경을 헤맸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경이라는 거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쯤이에요. 이런 걸 추측하면 되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간대가 이렇다라는 걸 짐작하면은 내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유심의 집을 한문화 계획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심에 화약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일시에 불 붙여 놓으라고 약속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 이때 장부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유주부를 이별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한담 일파의 모함으로 유심이 유배 갔잖아요. 그래서 충리를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밤이요. 삼경에 아까 삼경이라는 거는 밤 11시에서 1시 똑같은 시간입니다. 호련이 갑자기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서 졸더니 어떤 한 노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홍선 1병을 가지고 와서 부인 주면서 홍선 붉을 홍자에다가 부채 선자 그러니까 붉은 부채 한 자루를 줘가지고 부인을 주면서 말을 했어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서 뭔가 미래일을 예지를 하는 거죠. 뭔가 화를 당하려고 하는 이 가족을 도와주는 노인, 조력자네. 항상 노인들이 등장해서 뭔가를 쥐어주거나 도와주거나 도수를 전수해준다고 했잖아요. 고전소설에서는. 여기에서도 조력자로서의 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꿈에서 미래일을 예지하면서 화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요소가 고전소설에서 항상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날 밤 삼경의 대변은 뭐냐? 큰 변고가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져다가 화강, 불화자에 빛광자네. 그래서 불과 막 이렇게 빛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 불이 더 세게 날 것 같은데 이 부채는 신묘한 부채인가 봅니다. 그래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 남천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가라. 남쪽 하늘만 바라보고 끝없이 뒤돌아보지 말고 끝없이 도망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이 충렬을 화강 중에 고혼 외로운 넋이 되리라. 외로울 고자에다가 혼 외로운 넋이 될 거니까 조심하고 도망 잘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득 간데없어 놀라 깨어보니까 남가일몽이라 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충렬이 잠이 깊이 들어있고 충렬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어린이입니다. 아직 안 컸어요. 영웅으로서 완전히 성숙한 정도가 아니고 아직 어린이야. 그랬더니 진짜 홍선 한 자루 꿈의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꿈을 꿔서 뭔가 받았는데 그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진짜잖아. 그래서 이것도 비현실적인 정기적인 요소가 되겠고 금침 베개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워 앉혀가지고 얘야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어린이를 깨웠죠. 경경불매하던 차에 염려돼가지고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차에 삼경이 당함에 뭔가 삼경이 됐어 이제.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일진강풍 뭔가 사나운 바람이 불고 난데없는 천불 불이 막 아까 화약으로 막 불 내려고 막 정한담이랑 최일기가 막 도모했었잖아요. 사문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 거각이 홍로 점설되어 있고 엄청나게 멋진 그런 집들이 완전 가루가 되어가지고 다 폭삭 내려앉았고 전후에 쌓인 세간이 추풍 낙엽처럼 바스러지고 불에 타서 너무나 그 화마가 무섭게 다 타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인이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황한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아까 그 노인에게 받은 홍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강이 충천하고 화강이 하늘에 가득하고 회신만지 타고 남은 제각 땅에 가득하니 구산같이 쌓인 김을 화강에 소멸하였으니
어찌하니 만극하랴. 구산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게 언덕과 산처럼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산과 이런 기물들이 화강에 모든 불에 다 불 너무 무서워요. 불 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구 지역이나 이런 데 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도 타고 집도 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불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거야. 불이 나면 그게 진짜 끄기도 쉽지 않고 너무 무섭고 그걸로 다 사라졌어. 어찌하니 만극하랴. 너무 지극하게 허망하고 슬프고 어찌하니 만극하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찌하니 만극하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서술자가 모든 고전 소설은 편집자적 논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기를 진행하다가 뭔가 그냥 이야기만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편집하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라디오 PD가 자막을 넣을 때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넣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 서술자가 갑자기 자신의 생각 자체를 만극한 거는 유충렬이나 유충렬의 엄마가 만극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만극하랴 어찌하니 만극하랴의 이 주체는 서술자입니다. 그래서 서술자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만극하다. 옛날에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이런 데서 더욱더 이야기를 구술하면서 전하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더 두드러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 영웅소설에서도 편집자적 논평은 고전소설의 모든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또 다음 시간에